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온함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믿고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이후로 예상치 못한 문제와 불편함이 찾아왔던 순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였을 텐데요. 돌아오는 건 경제적 손실이나 심리적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청객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과연 그게 누굴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과장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 불청객들 중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의 문을 열어주는 건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곧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공간에 담긴 우리의 삶을 공유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불편함과 긴장의 공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의 집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쉽게 의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는 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계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청객 첫 번째,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교묘히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제한적이고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고정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손실도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기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거야라는 안일한 신뢰가 오히려 그들이 노리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 박순자 씨는 몇 달 전부터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자주 만나는 김말순 씨와 친해졌습니다. 말순 씨는 항상 밝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모임 사람들에게 순자 씨는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런 진심 어린 태도에 신뢰를 느꼈고 말순 씨와는 어느새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 씨는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순자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니 면목이 없어서 먼저 순자 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말순 씨, 도울 수 있으면 서로 도와야지. 그래, 얼마나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줄게. 작은 금액이에요. 그냥 잠깐만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드릴게요. 순자 씨는 어려운 상황을 돕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말순 씨는 다시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 저번에 도움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순자 씨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정말 안전한 투자예요. 제가 이미 알아봤고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도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말순 씨의 말을 믿고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돈은 받지 못했고 말순 씨는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박순자 씨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 인간관계의 신뢰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금전적인 요청은 누구에게서 오더라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설령 가장 친한 친구나 오랜 지인이라 해도 돈 문제가 개입되면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의무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제안이 들어올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친구나 지인이 권유하는 상품이라도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제3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제안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에게는 신뢰를 가장 잘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자산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이 나중에 후회로 남지 않도록 반드시 이성과 판단력을 우선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문제 외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청객. 두 번째,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 우리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집은 우리의 취향, 삶의 흔적,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이 담긴 공간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 소중한 공간을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침범하며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70대 여성 정영미 씨는 이웃 주민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정기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열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따뜻한 커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보았던 이웃 중 한 사람이 영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영미 언니 모임 때마다 언니 집이 참 아늑해 보였어요. 다음엔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아이고, 그럼요. 별거 없지만 언제든 놀러 오세요. 영미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깔끔히 정리하고 직접 만든 다과와 차를 준비했죠. 그날 이웃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정말 정갈하네요. 여기 저 탁자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 그림도 직접 고르신 건가요? 언니는 안목이 참 좋으시네요. 영미 씨는 처음에는 칭찬에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은 그녀의 허락도 없이 서재 쪽으로 걸어가 책장을 훑어보거나 벽에 걸린 그림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웃이 부엌 쪽으로 향하더니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을 던졌습니다. 영미 언니, 냉장고가 참 깔끔하네요. 평소에 이런 것도 정리 잘하시나 봐요. 아, 저기요. 그건 조금. 아, 죄송해요. 그냥 어떤 음식을 드시나 궁금해서요. 요즘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미 씨는 당황했지만 그저 미소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미 씨가 잠시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러 간 사이 거실의 서랍을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뭘 찾으세요? 아, 별건 아니고요. 서랍 정리를 너무 잘하셨네요. 서랍 정리 팁 좀 배워가려고요. 영미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손님을 내쫓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 이웃이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미 언니 집엔 이런 것도 있더라. 거기엔 이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영미 씨는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영미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다시는 그를 집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은 제게 가장 소중한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침범당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생활 침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초대 전에는 반드시 신중히 판단하세요. 아무리 친밀한 사이더라도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대화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특별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둘째, 침범 행동이 시작되면 즉각적으로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령 여기는 개인적인 공간이니 열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정해진 규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문 중에는 물건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지 않는다 같은 간단한 규칙을 만들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청객. 세 번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피하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거나 배우자를 잃는 경우 이 감정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교묘히 이용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공감을 가장한 접근 방식으로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관계를 넘어서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박현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길을 산책하던 이웃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이웃은 밝은 미소로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 나오시네요. 참 부지런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대화는 점점 더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현수 씨가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할게요. 선생님처럼 좋은 분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현수 씨는 처음엔 그저 좋은 이웃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그 이웃은 자주 현수 씨의 집을 방문하며 차를 마시고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점점 잦아졌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현수 씨는 차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일로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다 그 이웃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건강 보조식품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아는 분들께만 소개드리고 있어요. 현수 씨는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그 사람의 끊임없는 권유에 결국 소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이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지난번 것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챙겼습니다. 현수 씨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그 이웃은 그때마다 제가 형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며 자기의 정성을 강조하며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웃이 집에 자주 찾아와 긴 시간을 보내며 현수 씨의 일상과 사생활을 깊이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형님, 요즘 자녀분들은 자주 연락하나요? 아무래도 외로우시죠?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의 이유는 단순히 배려가 아니라 계속된 제품 권유와 더 깊은 사생활 침범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현수 씨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제가 뵌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자녀분들이 잘 안 챙겨준다고 하던데 걱정되네요. 현수 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과장되고 와전되어 동네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이라는 공간이 안식처가 아니었고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현수 씨는 용기를 내어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 남겨진 정서적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첫째, 경제적 거래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이나 사생활을 파헤치려는 행동이 보이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말과 관심이 고마워도 경제적 거래와 같은 행위는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돈이 얽힌 관계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요. 라든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자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방문 횟수를 제한하거나 미리 약속을 잡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엔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쁩니다. 라는 식으로 상황을 조율하세요.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고 이웃보다는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넓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관계의 질입니다. 모든 관계가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함과 경계가 필요하며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깊은 대화로 빠르게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어떤 관계든 받아들이는 태도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 경제적, 정서적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사람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서, 취미 활동, 지역사회 봉사 등 개인의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 역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청객 네 번째, 끝없는 요구와 의존성을 가진 사람. 살다 보면 주변에 누군가가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라며 요청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그 요청이 커지고 빈번해지면서 부담이 되어버리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관계는 우리가 가진 시간, 에너지, 심지어 경제적 자산을 소모하게 하고 우리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점차 더 큰 요구와 의존성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노년기에 특히 큰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부탁드려요로 시작된 작은 요청들이 계속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당하게 됩니다. 이 의존성은 단순한 도움 요청을 넘어 이건 해주셔야죠 라는 식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혹시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요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큰 부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윤숙혜 씨는 이웃집 젊은 엄마와 가깝게 지내며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잠깐 봐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금방 올게요. 30분만 부탁드려요. 숙혜 씨는 이웃 간의 정을 생각하며 흔쾌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장을 대신 봐달라는 부탁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숙희 씨가 거절하자 이웃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제가 윤 선생님을 얼마나 의지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숙혜 씨는 죄책감을 느껴 결국 다시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 관계는 점점 더 불균형해졌습니다. 결국 숙혜 씨는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고 계속되는 부탁에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먼저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요.처럼 이런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올 경우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중하지만 확실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서로 돕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호간의 도움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도움은 일방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쳐져선 안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청객. 5번째, 부정적인 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사람. 이들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참 힘들어. 요즘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말은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처럼 감정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감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대화를 자주 접하면 이러한 목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주변의 부정적인 태도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나에게도 옮겨와 우울감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다, 다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까지 차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68세 남성 정만석 씨는 매주 동네의 커피 모임에 참석하며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항상 세상의 불행과 부정적인 뉴스를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러다 연금도 못 받을지 몰라. 처음엔 그저 듣고 넘기던 만석 씨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곱씹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자신이 어차피 다 소용없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러한 대화를 피하거나 대화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즘 세상이 힘들어라는 말을 시작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즐기는 이 취미 덕분에 하루하루가 훨씬 행복해요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환해 보세요.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활동과 좋은 관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감정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와 같은 해결책 중심의 대화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와 활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고유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은 긴 여정을 걸어온 한 편의 걸작입니다. 이제 이 삶의 여정의 후반부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요구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조연이 아닌 자신만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5가지 유형의 사람들,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람,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 끝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삶의 소중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가 가진 삶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며 사랑과 성장을 품은 삶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들을 보호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관계나 에너지 소모가 아닌 당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 만남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그 답이 아니오라면 정중하지만 확고한 방식으로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관계를 선택하세요.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대화들, 그리고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인생은 연극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무대 위에 누가 올라오고 어떤 대사가 오가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무대에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머물지 않도록 주도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삶은, 그리고 시간은 당신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를 주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